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특집 미스터리 5번째 미스터리한 세계의 괴물들 마지막 챕터 세 번째 챕터로 인어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5번째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인어. 지난 여름을 핫하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였습니다.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요. 영화를 제가 이걸 직접 보지도 않은 입장에서 영화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고요. 디즈니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 CDO 겸 수석 부사장 레톤드라 뉴튼이 6년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결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보이콧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도 폭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조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그 다양성을 넓혀갔다면 좋았을 텐데 디즈니는 너무 비약적인 도전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성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어공주,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래요. 흑인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묘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단계를 좀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없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인데 그 인물의 어떤 인종을 바꿔버린다는 건 이게 혁신이고 도전이고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할 인어들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상상해오던 인어와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빅령이 흡곡현, 현재 강원도 통천군의 현령이 되어서 일찍이 해변가 어부의 집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 어부에게 어떤 고기를 낚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어떤 백성이 낚시를 하다가 인어 6마리를 잡았는데 그중 둘은 창에 찔려 죽었고 넷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가보니 모두 4살 아이 같았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고왔고 콧마루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귓바퀴가 뚜렷했으며 황색의 수염이 있고 검은 머리털이 이마에 드리웠으며 흑백의 눈은 빛났으며 눈동자는 노랬다. 몸이 옅은 적색이거나 온통 백색이었다. 등에 옅은 흑색의 문양이 있었고 남녀 사이의 음양관계가 사람과 같았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살 무늬와 무릎을 껴안고 앉는 것까지 모두 사람과 다름없었다. 사람과 대하여 있어도 별다름이 없었는데 흰 눈물을 비처럼 흘렸다. 담령이 가난하게 여겨서 어부에게 놓아주자고 청하자 어부가 아까워하며 말했다. 인어에게서 기름을 취하면 무척 품질이 좋아 오래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패하여 냄새를 풍기는 고래기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담령은 어부에게서 인어들을 빼앗아 바다로 돌려보내니 그들은 마치 거북이나 자라가 유영하는 것처럼 헤엄쳐 갔다. 담령이 이를 무척 기이하게 여기니 어부가 말했다. 큰 인어는 사람 크기만 한데 이들은 작은 새끼일 뿐이시오. 일찍이 들으니 간성에 어만이 있어서 인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고 여자 같았다. 농을 걸자 인어는 경건한 정이라도 있는 듯 웃었고 마침내 바다에 놓아주니
갔다가 돌아오기를 3차례 반복하더니 갔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고서를 보니 인어 남녀는 모습이 마치 사람과 같아 바닷가 사람들이 그 암컷을 잡으면 못에 기르며 더불어 교접했는데 마치 사람 같았다 해 몰래 웃었는데 동해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되려나. 자, 유몽인의 어우야담 만물편 인계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듯 어우야담을 보면 김빅령이라는 인물이 겪은 인어 목격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목격담이 아니라 잡혀있던 인어를 4마리나 풀어주었다라고 하니 인어 방생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우야담 자체가 민간에서 구전되는 설화들을 모아서 엮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라고 무시하기에는 그 내용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자, 이 어우야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바로 2016년 말에 방영했던 푸른바다의 전설입니다. 이 어우야담에는 인어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은 인물도 등장을 하는데요. 전라도 영광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장맛비가 내릴 때면 근처의 바다와 물길이 통해서 호수에는 바닷물고기들도 살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태수였던 무신 출신의 김외천은 일종의 동나무 열매를 구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호수에 동나무 열매를 부수어 연못에 뿌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고 마침내 크고 작은 물고기들과 알까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떠오르는 것은 사람 크기만 하고 벌거벗은 여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희었고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있었다고 해요. 이에 큰 연못이 텅 비어 완전히 씨가 말랐죠. 이때부터 바람과 구름이 일고 번개가 치며 비가 내려 온 연못이 깜깜해지더니 수십 일이 지나도록 개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태수가 그 고을에서 죽어 영남의 고향으로 웅구에 돌아가는데 도중에 비바람을 만나 어두컴컴해서 길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집에 돌아오니 관이 매우 가벼운지라 그의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웅구를 열어보니 시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호수에 살던 바다의 생물들, 그러니까 물생물이겠죠. 그 중에 인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나서 이제 자신도 죽었는데 고향으로 웅구를 해서 관에 넣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규경이 쓴 백운필이라는 동식물 및 농작물에 관한 관찰기에도 인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 중에 사람같이 생긴 것을 교인이라고 한다. 내가 서우에 살고 있을 때 남홍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찍이 배를 타고 거야, 김제의 큰 물로 내려가던 중에 물 위에 서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다. 배를 등지고 10여 보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매우 윤기가 있으나 닦지 않았고 피부는 몹시 깨끗하였으나 옷을 걸치지 않았으며 허리 밑으로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손을 모으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서 있는데 12~13살쯤 되는 예쁜 계집아이였다. 나는 평소에 괴이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다니는 시체가 거센 풍랑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뱃사람들은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며 쌀을 뿌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절을 하였다. 배가 점점 다가가자 곧바로 움츠려들며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배가 그곳을 10여 보쯤 지나가자 또 손을 모으고 머리를 풀고 서 있는데 서쪽을 향하여 있던 것이 동쪽을 향하여 또 사람과 등을 지고 서 있었다. 나몽이 이에 이르러 그것이 살아있는 물체라고 믿었고 그것이 교인이 아닌가 의심하였다고 나에게 잠옷 자세하게 말하였다. 자, 이규경의 백운필 물고기 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부산의 동백섬에도 용궁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란다국의 황옥공주라는 인어공주가 옛날 동백섬에 자리 잡고 있던 무국나라에 시집을 갔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 인천의 장봉도에도 인어를 잡았다가 풀어준 최씨 어부에게 인어가 은혜를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전남 신안의 도초도에서도 인어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열량을 주고 인어를 사서 돌보아 주던 노총각이 인어를 통해 신통한 능력을 지닌 아들을 얻었다라는 전설이 도초도 명시 시조설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에도 신직계 혹은 신직기라고 불리는 인어의 전설이 전해지는데 이 인어는 형연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데다가 풍랑이 일거나 폭풍우가 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해신으로 여겨졌다라고도 합니다. 조금 더 학술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약전의 자산어보 역시 인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서남해에 두 종류의 인어가 있는데 하나는 상광어이며 모양이 사람을 닮아 두 개의 젖을 가진다. 본초에서 말하는 해도너이다. 다른 하나는 옥붕어이며 길이가 8자나 되며 몸은 보통 사람과 같고 머리는 어린아이 같으며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치렁치렁하게 아래로 드리워졌고 하체는 암수에 구별이 있어서 사람의 남녀와 서로 매우 닮았다. 뱃사람들은 이것을 몹시 꺼려 혹시 어망에 들어오면 불길하다 하여 버린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도가 본 것과 같은 종류일 것이다. 자산어보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보았지만 실제로 인어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꾸준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지리지이자 신화집이기도 한 산해경에서도 인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인어들은 인어공주도 인어아가씨도 아닌 인어아저씨들입니다. 이들은 저인국이란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다시 북동으로 200리를 가면 용호산이 있다. 콸콸 흐르는 물이 나와 동쪽에서 황하로 흘러간다. 그 속에는 인어가 많은데 그 생김새는 제어와 같아 발이 내시고 그 소리는 어린아이 같다. 이를 먹으면 피곤한 증세가 사라진다. 산해경 북차삼경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저인국이 건목의 서쪽에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얼굴에 물고기 몸을 지녔고 발이 없다. 산해경 해내남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진나라 때 장화가 쓴 수필집 박물지에서도 인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인어가 동해에 있는데 큰 것의 길이가 5에서 6척이나 된다. 모습은 사람과 같으며 눈썹, 눈, 코, 입, 머리가 모두 미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비늘이 없다. 가느다란 털이 나오는데 오색빛이 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길이는 1, 2촌가량이다. 머리카락은 말총 같으며 길이는 5, 6척이다. 생식기는 인간 남자, 여자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바닷가에 사는 호랍이나 과부들이 대부분 잡아다가 연못에 넣어 기른다. 교접할 때도 사람과 다르지 않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는다. 자, 우리 앞에서 어우야담에서 나왔던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 밖에도 전한 시절 회남왕 유한이 썼던 백과사전 희남자에서는 인간의 조상으로 인어가 묘사되고 있고요. 북송 시절에 쓰였던 중국 설화모음집 태평광기나 위진조 남북 시대에 쓰였던 스리기에서도 인어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인어를 아름답게 하다못해 상반신 많은 사람과 비슷하게 묘사한 반면에 일본의 인어들은 상당히 기괴한 생김새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어는 팔이 없거나 있어도 물갈퀴가 달렸거나 비늘이 있거나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인어라기보다는 요괴, 괴물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도 인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전래되고 있고요. 아무튼 동양에서의 인어는 전반적으로 친근하고 인간과 외형적으로는 달라도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는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해침을 당해서 잡아먹히거나 사육이 되는 등 굳이 나누자면 사람과 물고기 중에는 물고기에 조금 더 가까운 가치를 지닌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의 인어는 그 기원이 신화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지닌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물고기보다는 사람에게 가까운 존재 혹은 반신반인 정도의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인어에 관한 최초의 전설은 BC 1000년경 아시리아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여왕 세미라미스의 어머니 아타르가티스는 목동을 사랑하는 여신이었지만 그 목동을 죽이게 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슬픔과 부끄러움에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요.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슴 위는 인간의 모습으로 아래는 물고기의 외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스인들은 그녀를 데르케토라고 불렀고 인간들 앞에 자주 나타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인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세이렌이죠. 물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세이렌은 몸과 얼굴은 여인이지만 새의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형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나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상반신은 여성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했던 인어 세이렌 또 중세 이후에 등장한 세이렌 인어 모두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한 뒤에 죽이거나 잡아먹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커피숍 스타벅스의 로고도 바로 이 세이렌에서 가져왔고요. 우리가 흔히 사이렌이라고 불리는 경보음도 이 세이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렌의 울음소리가 위험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게 사이렌이 된 거죠. 동양에서는 보통 인어로 통칭이 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여성체는 머메이드, 남성체는 머맨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여성체가 미녀인데 비해서 남성체는 추남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물론 미남의 인어도 있는데 이 경우는 포세이돈의 아들인 트리톤으로 통칭이 되면서 이 트리톤이 인어공주의 아버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동화 인어공주의 아버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사하게 전해지는 인어는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인어의 목격담이나 사진이 등장하는 것이죠.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서도 인어를 보았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무조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인어의 목격담의 대부분은 듀공이나 매너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거나 인어에 대한 목격담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데 558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호에서 잡힌 인어 리바는 사람이었는데 홍수가 나서 가족들이 죽고 자신은 호수에 살면서 점차 인어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어부들은 그녀를 머젠, 바다에서 태어남이라고 부르면서 물통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구경시켰다고 해요. 1403년 현 네덜란드 지역인 베스트프리스트란트 지역 갯벌에서도 인어가 한 마리 발견됩니다. 전래되는 내용에 따르면 마을 여자들이 몸에 붙은 이끼 같은 것을 떼어주면서 인어를 돌봐주었고 끝내 사람의 말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15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난 2013년 이스라엘에서는 인어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만 키르얏 얌에서 바닷가를 촬영하던 남성들이 해안 바위돌 위에서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남성들은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고요. 그러기 시작하자 이 생명체는 남성들 쪽을 돌아본 뒤에 서둘러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 영상은 바로 페이크 다큐 영상이었다라고 밝혀졌지만 이 카르얏 얌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수십 건의 인어 목격담이 전해졌고요. 현지 언론은 인어가 주로 석양 무렵에 나타나 돌고래처럼 물질을 하고는 사라졌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현지 주지사는 아예 인어 사진만 찍어와도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죠.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외국의 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확인하니까 이 정도부터 보면 되겠더라고요. 자, 지금 나타났죠. 이게 2014년 5월 18일 그린란드 바닥에 들어갔던 잠수함의 선원들이 수심 2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인어를 발견하고 촬영했다라는 영상입니다. 물갈퀴가 달린 손이 창문을 치고 난 뒤에는 안을 들여다보는 듯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존재가 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영상인데요. 자,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제가 확인하니까 한 이 정도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쪽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서 방금 점프하면서 뭔가가 나타났죠. 자, 이 영상은 영국의 해안 경비대가 바다에 표류 중이라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에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해당 좌표에 도착했을 때쯤에 우측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한 물체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결코 평범한 물고기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해요. 수많은 목격담만큼이나 거짓되거나 꾸며낸 사진이나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상 두 가지가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영상인데 저 역시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 지구의 바닷속에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실제로 인어가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야말로 외계인이나 전설의 어떤 괴물처럼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무섭다거나 추악해 보이는 외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이런 존재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